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마도 조금 있다가 좀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저희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재경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카메라를 켜고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네,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사실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었고 또 거기에 제가 해외 취업 시 이제 뭐 외국계 취업도 있겠고요. 가장 많이 활용했던 해외 취업, 외국계 취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글로벌 성장을 원하는 그런 스타트업에서 이제 글로벌 마케팅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링크드인 중요성, 그리고 본인의 프로필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엔 여러분께서 질문 주셨던 그 부분이 있는데요. 질의응답을 함께 풀어가 보는 시간으로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1시간 반 동안 사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링크드인의 구직자, 이직을 원하는 경력자, 그리고 글로벌 성장을 원하는 스타트업이나 대기업의 B2B 영업 마케팅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모두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취업에 포커스하여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영업 마케팅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만 염두에 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제 책이 이제 작년 8월에 출간이 됐고요. 지금 강의를 주관하시는 나온북스와 함께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제 국내외 링크드인 전문가들께서 추천사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굉장히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질문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챗에 남겨주시면 제가 끝나고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현재 글로벌 커리어 전문 한국 코치협회에서 KSC 인증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컨설턴트로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국에 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현재 저는 토론토 현지에서 당근 마케팅 제품 서비스 론칭의 마케팅 자문 역할을 사실 이제 작년 8월까지 했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캐나다 로컬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경험 바탕으로 또한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코칭 강의로도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를 하는 동안에 후기를 나중에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 중 후기를 어디다 보내주시냐? 저와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링크드인 1촌 맺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5분께 네, 사연을 정말 잘 써주신 분들께 그룹 코칭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코칭을 받으셨고 또 강의를 들으셨는데 네, 코칭을 받으시면 네, 조금 더 정말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실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크게 5가지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링크드인은 취업 또한 이제 글로벌 영업 마케팅의 필수 플랫폼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SNS 그 이상 역할하는 링크드인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라는 주제고요. 세 번째는 링크드인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프로필만 올려놓고 인터랙션도 하지 않고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링크드인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매력치를 최대치로 올려볼까?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다섯 번째는 해외 취업 및 글로벌 마케팅 영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기회. 링크드인은 취업 필수,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에서 필수 온라인 플랫폼이다. 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제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크게 3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채팅창에 여러분께서 좀 답변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3가지 질문이 있는데, yes라고 생각하시면 숫자 넘버 1을 남겨주시고요. no라고 생각하시면 숫자 넘버 2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나는 링크드인을 들어본 적이 있다. 지금 거의 98%의 분들께서 네, 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가볼게요. 네. 현재 나는 링크드인에 가입되어 있다. 네.
뭐 오늘 가입하셨어도 좋고요. 네. 지금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현재 가입되어 있다. 네. 네, 보니까 이번에는 1번보다는 첫 번째 질문보다는 조금 이제 적지만, 네, 그래도 지금 한 95%의 분들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네. 일주일에 나는 몇 번씩 링크드인에 로그인하여 컨텐츠도 활발히 업로드하며 사용 중이다. 지금 답변을 보니까, 네, 3번에서 역시나, 네, 많은 분들이 가입만 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이제 활용하시려고 이 강의에 들어오신 거겠죠.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강의를 하기 앞서서 일단 먼저, 링크드인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해외로 글로벌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2020년 코로나 19은 10년간 진행해온 4차 산업혁명을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컨택의 언택화라고 얘기하죠. 네, 컨택의 언택화는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가 붙었고요. 그래서 이 속도를 리드하지 못한 개인과 기업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컬럼도 사실 얼마 전에 보았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20세기의 프레임과 방식으로 미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관성과 습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지금 현재는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있는 캐나다나 북미에서는 여전히 사실은 원격 근무가 더 많고요. 지금 사무실로 사실 거의 50% 이상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10년은 비대면이 주류가 되는 세상이고요. 이 세상을 리드하는 그룹은 사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을 올리는 버는 방법을 아는 스마트한 인재들과 그 인재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인재들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곳이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 5년은 또 10년은 쭉쭉, 그쵸? 앞으로는 회사들에게는 최고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세상의 판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경쟁이 더더욱 심해지고 있고요. 글로벌에서의 이제 한국의 위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캐나다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 분들과 같이 일을 할 때와 또 캐네디언 분들과 같이 일을 할 때가 좀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국 사람 똑똑하다, 뭐 꼼꼼하다, 일 정말 잘한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정말 하이 레벨의 카파시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많은 기회가 있는 글로벌 곳곳에서 많이 배우고 더 성장하셔서 그 역량을 역으로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지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진출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왜 링크드인이 점점 중요해질까요? 네, 여러분께서 제가 보니까 보통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사용자는 많이 줄고 있고요, 점점. 트위터도 여전히 이제 북미나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그 한국에서는 사용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트위터의 특성을 보면 그 보통 이제 계정 이름으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진짜 아이덴티티가 뭔지, 본캐가 뭔지 사실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플랫폼이에요. 어떤 유일한 플랫폼이냐? 그 사람의 본캐를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무엇을 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정말로 내가 해외 취업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굉장히 샤프하게 타겟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성장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또 이제 글로벌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정확하게 타겟팅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또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플랫폼이 링크드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왜 링크드인이 점점 더 중요해질까요? 크게 제가 한번 세 가지로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아주 강한 알고리즘 장착한 링크드인 통해서 내가 나를 알려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글을 올릴 경우에 본인의 1초만 팔로잉 하는 그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글을 올리잖아요. 글을 올렸을 때 저희 일촌들이
저의 글에 좋아요 누르면 그 일촌들이 그러니까 그 일촌들이 가지고 있는 팔로워,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촌이겠죠. 그분들까지 그 글을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링크드인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리는 그런 그렇게 이제 하시면 너무 좋겠죠. 네, 그리고 자기 PR 시대이고 본인이 사실 본인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는다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링크드인을 무기 삼고 활용해서 자신이 인재인 것을 잘 드러내고 알려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국내 동남아 링크드인 사용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이 말은 즉슨 더 이상 구직자들이 국내만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 링크드인을 통한 해외 취업은 이제 시작이고요. 솔직히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더더욱 이제 구직자들을 해외로, 그러니까 경력자들을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와는 달리 대기업, 외국계, 여기에 지금 보니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꽤 계시고, 그리고 외국계에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그 대기업, 외국계, 해외 기업들의 링크드인을 통한 직접 채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인사부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물급 회사들이 더 이상 헤드헌팅 회사를 사용하지 않고 커리어 회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링크드인 서치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을 볼 때 우리가 링크드인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링크드인 이제는 꼭 모두가 사용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통계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sciencepeople.com 통계 자료에 의하면 92%의 대부분의 B2B 바이어나 채용자들은 링크드인에서 검색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84%의 임원진들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또 채용을 많이 결정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B2B 사업에 있어서는 뭐 스타트업이나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있을 텐데 88%의 바이어들이 기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킹 안에서 관계를 맺고 일도 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제너럴하게는 50% 이상 해당되는 분들이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과는 관계 맺는 것을 꺼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니 내가 링크드인 프로필을 관리하고 누구나 보아도 매력적으로 보이게 관리해야겠구나라고 이제 실감이 되시겠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필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리면 링크드인은 사실은 이력서이자 퍼스널 기업 브랜딩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더 파워 브랜드, 예, 브랜드의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고 또 어디로 이제 정말 영향을 미칠까요? 브랜드는 성장을 하는데 그리고 세일즈를 키우는데 그리고 커스터머를 인게이지시키는데 또한 그 브랜드와 이제 여러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브랜딩할 텐데요. 어웨어니스를 또 증가시키는데 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공에 이르기 위한 리치아웃하기 위한 그런 브랜딩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로 여러분께서 가입을 반드시 하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프 브랜딩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사실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작년 말에 제 셀프 브랜딩 시작했습니다. 이 중간에 왜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실은 셀프 브랜딩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링크드인 시작했고요. 한 1년 반 됐나요? 네.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붐마케팅도 제가 스스로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은 이제 브랜딩 시대죠. 네.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을 알려서 0에서 정말 시작해서 여러분을 알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비전이나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은 장벽이 많이 낮아졌어요. 글로벌리 정말 하나인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실행하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매번 말씀드려요. 강의 때마다. 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쵸? 우리 이제 사실 동미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 문을 굉장히 잘 두드리십니다. 네. 그래서 링크드인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맥시마이즈 하라는 거죠. 문을 두드리고, 또한 아시겠지만 3개월 동안 콜드 메시지와 이메일을 만약에 내가 이제 구직 목표가 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뭐 코칭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콜드 메시지와 이메일 전송을 해보면
반드시 한 10명 중에 한 50% 이상은 답변을 해줍니다. 내 메시지가 정성이 있고 진심이 담겨 있고 따뜻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네, 답변이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절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네. 인생에서 거절은 뭐다? 그쵸? 거절은 하나의 과정일 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일주일에 한 명과 저는 지금 커피챗을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결과 제가 지금 풀타임으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패시브 인컴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엔잡러라고 하는데 지금 강의도 하고 사실 코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실은 어떤 목표가 있다 하시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잘 세팅하시고 거기에 대한 플래닝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플래닝에 앞서서 사실은 그 플래닝 하나하나를 이뤄가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이제 타겟팅 하실 텐데 정말 샬프하게 타겟팅 하셔서 그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시면 예, 분명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계속 두드려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만약 글로벌 진출, 해외 진출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영어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링크드인에 들어가시면 뭐 한국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 분들의 사용자가 3배가 늘었어요. 네, 3배 이상이 늘었는데 링크드인 사용자가 당연히 그 글로벌리도 많은 분들이 사용자가 많이 늘었겠죠. 네. 그런데 사실 영어로 이제 꾸준히 이제 그런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내가 영어를 못해. 나 정말 자신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께서 꾸준히 하신다면 당연히 사실은 조금씩 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이티브는 절대 될 수 없더라도 정확하고 따뜻하고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면 당연히 정말 외국인들과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과 또한 이제 외국계 기업에 있는 그런 실무자들과 커뮤니케이션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반드시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제약회사 출신인데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를 처음부터 뽑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마케팅 인턴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영업으로 입사해서 마케터가 되려면 그 인터널 컴피티션을 뚫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내 목표가 A였는데 A를 바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징검다리 기법, 뭐죠? 저희가 A로 갈 수 있는 다른 B 포지션을 먼저 지원하셔야겠죠. 예를 들면 마케팅 저도 이제 사실 15년에서 18년 일을 해보니까 업무가 다 똑같진 않지만 배우면 워낙 한국 분들은 빠르게 캐치업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세일즈가 됐던, 이 오퍼레이션이 됐던, 뭐 SF가 됐던 여러 가지 사실은 B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를 바로 할 수 없다면 당연히 B를 먼저 징검다리 기법을 이용해서 B를 먼저 해보고 거기에 도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내가 이것만 해야 돼라고 해서 그것만 막 파고들지 마시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네, 그런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SNS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링크드인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링크드인 이제 기본 기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히든 기능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링크드인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드인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와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잡을 스킹하고 있는 구직자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에 있는 HR 입장에서 네, 그리고 많은 정말 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B2B 마케터, 영업을 하시는 분들, 스타트업 분들, 네, 그래서 정말 B2B뿐만 아니라 여러 정말 카테고리에 아우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코어 밸류를 바탕에 두시고 사용하신다면 그 혜택을 많이 누리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컨텐츠를 활발히 올리시고 또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이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간단히 사실은 이제 가입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부분 사실은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할 텐데 한 가지만요. 여러분께서 지금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실 텐데요. 그때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네이버 이메일이나 회사 이메일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글로벌리 사실 통용되어 있는 게 회사 이메일은 사실 회사 이메일은 사용하지 않으시기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정체를 드러내고 싶다. 그럴 땐 사용하셔도 괜찮고 웬만하면 구글 이메일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어떤 문자와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 되게 이상한 그런 조합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웬만하면 나의 링크드인의
헤드라인이 떠 있는, 예를 들면 동미최 이렇게 있으면 그 이메일에도 이렇게 있어야겠죠. 똑같이. 네, 그렇게 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시기를, 오피셜리 사용하시기를 네,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메일 사실 그 가입 절차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은 페이지가 있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링크드인 기본 기능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홈피드인데요. 홈 메인 화면인데 왼쪽에 본인의 프로필이 보이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My Network, 그다음에 Jobs, Messaging, Notification 이렇게 그리고 Me 이렇게 기본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y Network 하시면 저의 일촌들이 쫙 보이고 저희 이촌들이 만약에 여러분께서 학교 위주로, 뭐 회사 위주로 이렇게 맺게 되시면 또 그리고 어떤 만약에 직책을 타겟팅 하셔서 맺게 되시면 그 부분, 그러니까 그분들과 관련된 분들이 또 뜨게 됩니다. 추천으로. 네, 그래서 항상 마이 네트워크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과 또 컨택하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 프로필을 보시면 저는 B2B, B2C 마케팅 매니저 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SEO라고 Search Engine Optimization 그렇죠? 키워드 아시죠? 예, 키워드를 이제 보시면 우리 헤드라인에 뽑아져 있는 제가 기재되어 있는 그 키워드에 따라서 여러분의 여기 잡스에 가시면 또 그런 이제 그 잡 관련된 부분들이 또 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프로필에 가셔서 연필을 누르시고 또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뭐 직업이 바뀌었다. 나는 이미 트랜스퍼 했어. 그러면 그 부분을 또 감안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내가 설정해 둔 그 포지션과 관련된 직업들이 또 추천으로 뜨게 됩니다. 네. 계속 채용 공고가 뜨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메시징이라는 건 DM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메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일촌이 있다. 그러면 일촌 분들과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시고 일촌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예를 들면 뭐 유료 사용자 중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설정해 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또 링크드인에 가입하고 또 유료 회원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알람 서비스 개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알람을 다 예스로 해두시면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이메일에 정말 엄청난 알람이 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 좀 지혜롭게 알람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람 서비스 개선 들어가시면 설정 보기 클릭하시면 뭐 뉴스, 메시지, 엔터프라이즈 제품, 인맥, 뭐 채용 공고, 프로필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예스, 노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는 사실 처음에 뭘 모르고 다 예스 해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와 연결된 그 이메일 안에 엄청난 메일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100개 이상. 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께서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또 하나하나 보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고 반드시 필요한 거에만 필요한 항목에만 여러분께서 체크해 주시고 알람 받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링크드인 무료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면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 프로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인스타그램과 같습니다. 그래서 1천 몇 개도 가능하고 또 그룹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인스타그램과 조금 다른 점은 약간은 페이스북과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네, 보시면 회사 채널도 있고요. 어떤 뭐 협회나 어소시에이션의 그런 이제 채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일대 메시지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추천글 요청 및 받기도 가능하고요. 검색도 됩니다. 네. 지금은 사실 채용 고고 3개 이상까지 이제 저장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료 서비스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 범위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제 유료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요거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그 유료 가입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 뭐 만약에 지금 구직자 입장이다. 그러시면 커리어 관련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B2B 지금 비즈니스 아까 동민처럼 B2B 비즈니스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돕고 있다. 그러면 비즈니스나 세일즈 방향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인사부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부에서도 이제 그 가입이 가능하신데, 네, 채용에 이제 맞는 그런 포지션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회사에 인재가 될까, 또 어떤 사람을 뽑을까, 라는 이제 많이 이제 서칭 하시는데, 그런 찾는 포지션이 맞는 인재 검색에 용이하고, 직접 컨택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우수 인재와 네트워킹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범위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분이 훌쩍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3번, 세 번째, 링크드인에서 나만의 매력치를 어떻게 하면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매력치를 100%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시면 혹시 동그라미? 좋습니다, 상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사실 맥시마이즈, 우리 프로필을 맥시마이즈 하기 전에, 제가 많은 분들께 강의 코칭하면서 여쭤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포지션에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실 이럴 때 간단하게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툴, 뭐 질문 같은 걸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툴이 있지만 그런 툴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저는 사실은 제가 제 주변에 저와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친한 10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키워드 세 가지, 그리고 나의 강점 네 가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약점. 약점은 사실은 너무 많이 물어보면 제가 상처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또 여기에선 제가 지워놨어요. 지금 안 보이는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분께 저에게 가장 고마웠던 부분,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네 가지 질문 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링크드인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키워드 세 개, 강점 세 가지, 뭐 약점, 고마운 부분. 그랬더니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제 왼쪽에 원래 성함이 있었는데 성함을 지금 제가 삭제를 했고요. 그랬더니 저의 키워드와 강점이 촤라락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들을 딱 모아놨는데 보니까 미셸은 성장, 다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아이디어 뱅크다. 그리고 굉장히 오가나이즈하다. 그리고 은근히 저보고 집요하대요. 네, 집요하고 되게 추진력이 엄청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네, 그리고, 전 사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굉장히. 제 코어 밸류가 관계인데, 지나갈 수 있는 인연도 아주 뜻깊은 인연으로 만들어서 사실 지금도 사실 20년 전에 지금, 제가 대학 때, 친했던 교수님과 지금도 친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나갈 수 있는 인연도 그런 뜻깊은 인연을 만드는 게 또 제 강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추진력, 긍정적 영향.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께서도 한번 요거를 그냥 간단하지만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툴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프린트해서 제 책상 앞에 붙여놓기도 하거든요. 제가 힘들거나 되게 우울할 때 딱 보면 난 이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제 그 강의가 끝나고도 한번 이걸 실천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천하신 분들 중에서 저에게 또 한번 메시지를 주세요. 나 어떤 피드백 받았어요 하고요. 네, 그러면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링크드인 이제 그 프로필의 매력도 이제 100%로 맥시마이즈 어떻게 하냐. 그 팁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항상 링크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공유해 주시고요. 본인이 항상 기회에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가입은 했지만 프로필이 만약에 지금 업데이트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가입을 바로 하시면 분명히 백지거나 아무 활동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이 경력사항 수정해서 인맥에게 알리기를 예스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께서 예스 하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프로필이 업데이트 되어 있을 때, 네, 내가 이제 보여줘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때 예스로, 네, 이렇게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저는 사실 마케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고리즘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그 URL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URL 굉장히 서치업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찾아줘야 되죠. 그렇죠? 키워드처럼. 그래서 여러분 본인 내 프로필 내에 사진에 보시면 URL 편집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edit URL이 있는데 사실 저도 가입했을 때 아무렇게나 이제 그 링크드에서 지정해준 그 숫자 알파벳이었는데 제 이름과 동일하게 제가 설정해두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제가 제 걸 드리면 제가 끝나고 공유 드릴게요. 네, 제 걸 드려보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이름으로 URL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URL 보시면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숫자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만약에
서치업을 하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더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고 싶으시면 요거는 변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요. 굉장히 이 부분도 관가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나 사진 그냥 올려놓고 괜찮을 거야. 검색이 가능할 거야.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세 번째는 고퀄의 프로다운 프로필 사진과 커버를 넣어주세요. 지금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많이 다르진 않죠? 네, 어떠신가요, 동민님? 많이 다를까요? 네, 그래서 네, 고퀄의 프로다운 프로필 사진과 커버를 넣어주시는데 왼쪽에는 반드시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얼굴만 나와 있어요. 어깨 전혀 보이지 않고 목도 안 보이고요. 네, 근데 이때 사진 올리실 때 어깨가 좀 보이셔야 되고 이 상반신의 한 3분의 1 이상은 보이게끔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여백이 조금 남아 있게끔 이렇게 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너에는 본인의 이제 사실 브랜딩이라고 하죠. 본인이 브랜딩 하고 싶은 그런 색깔을 정하셔서 테마 제가 정하셔서 그 색깔이 들어가게끔 이것도 이제 마케팅이죠. 본인 마케팅 하는 건데 저는 남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색의 의미는 신뢰를 주다. 그 사람에게 아무튼 뭐 trustworthy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저는 남색과 골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보시면 제 지금 그 프레젠테이션이나 지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링크드인 배너나 다 같은 색깔이죠. 그렇죠? 비슷한 색깔이죠. 네, 그래서 전 남색과 골드 이 색깔을 제가 지정해서 여러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상품을 브랜딩 하거나 여러분을 브랜딩 하실 때 사실 거의 컬러로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컬러 브랜딩 요즘에 또 이제 대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나에게 맞는 색깔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컬러뿐만 아니라 나의 테마는 이제 태그라인도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배너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고 싶을 때, 김민경, 미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들어가는 태그라인, 그리고 나의 컬러, 이런 조합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배너는 어디서 만드냐?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사용하실 텐데 canva.com 아시죠? 네, canva.com 가시면 거기에서 오른쪽에서 그냥 작업 시작하기 누르시면 링크드인 배너라는 그런 템플릿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템플릿에 제 이름과 태그라인과 포지션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이제 좀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5분 안에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네, 그렇게 하셔서 본인의 이제 그런 브랜딩을 시작하는 첫 단추니까 이것도 한번 넣어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처음부터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벤치마킹을 했어요. 여러분께서 아마 내가 가고 싶은 포지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검색에 가셔서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캐나다 마케터 아니면 글로벌 마케터 이렇게 전 마케터니까 이렇게 쳐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탑 5, 탑 10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처럼 내가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잘 벤치마킹 하셔서 나의 것으로 이제 업저빙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할 모델 찾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링크드인 가시면 제일 상단에 서치바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넣는 거죠. 예. 일단은 뭐 본인이 가고 싶은 그런 분야를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컴퍼니, 로케이션, 인더스트리, 뭐 컴퍼니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그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그런 분들을 코칭하고 또 강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마케터이자 교수인 분들을 몇 분 찾았어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이렇게 벤치마킹한 모델을 한 2분 정도 찾아서 그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그분들을 제가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탑인 마인드에 있는 분들을 찾으셔서 벤치마킹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네 번째 팁인데요.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프로필을 리뷰할 수 있도록 헤드라인 최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인의 이름 아래에 키워드들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잡 타이틀, 잡 포지션, 그리고 뭐 현재 구직 중이라면 옆에 본인 나타내는 예를 들면 내가 열망하는 그런 부분, 나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그런 애티튜드를 갖고 있고 어떤 페이스를 갖고 있어.
그럼 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포지션은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열망하는 그런 포지션,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일을 해왔어요. 그쵸? 네, 그러면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만약에 내가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그러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회사 이름을 여기 옆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사람들이 모를 만한 그런 회사야. 그러면 오히려 포지션을 강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강조점이 조금 다르고요. 네, 그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이런 키워드들이 서처블하게 나를 검색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키워드들을 사실은 여러분 많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글 트렌드나 아니면 SM 러쉬 아니면 뭐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그런 블랙 키위 같은 약간 그런 키워드 관련된 그런 웹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뭐 그런 그 키워드 웹사이트가 한 1,000개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키워드의 디맨드나 볼륨을 한번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키워드의 볼륨이나 디맨드를 한번 보시고 넣어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그거는 사실 제가 글로벌 마케팅이나 하시는 분들께 많이 강의를 드리는데, 네, 나중에 또 여러분들께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섯 번째 그 포인트인데요. 자, 다섯 번째는 모든 필수적인 카테고리를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완성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 아까 배너 밑에 쭉쭉쭉 내려보시면 About Yourself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있고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Experience 경험, 그다음에 Education, License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때 특히 이제 Experience 경험 부분에서는 그냥 막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단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사를 계속 반복해서 쓰거나 아니면 정말 지루하게 쓰시는 분도 많은데, 그리고 이게 렉시컬 리소스라고 굉장히 조금 약간 하이한 텀을 좀 쓰시면 좋겠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쵸. 그런데 뭐 예를 들면 made, I manage, 뭐 lead 그냥 약간 좀 뭔가 딱 봤을 때 그냥 단순한 업무를 했네? 약간 싶을 정도의 그런 동사를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주도해서 성취했던 것들을 구체적인 액션 워드를 사용해서 조금은 예를 들면 영어를 쓰실 때도 조금은 하이한 단계의 텀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네, 이게 시너님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으신데요. 구글만 사용하셔도 굉장히 비슷한 단어의 이제 하이한 그런 텀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액션 워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해서 나타내 주시고요. 특히 숫자죠, 숫자, 그렇죠? 만약 마케터이시거나 뭐 세일즈 아니면 그런 숫자를 중요시하는 그런 포지션에 계신다. 그러면 본인이 일하기 전과 후의 달성률 아니면 본인이 일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더욱 신뢰감 있어 보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마케터였기 때문에 아마 제 프로필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많이 적혀져 있어요. 네, 나 얼마나 증가시켰어. 나로 인해서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어. 쉐입됐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본인에 맞게 네, 업조백해서 마사지해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보시면 저는 사실 학교를 다시 나왔어요. 최근에 그 캐나다에 와서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그 포스트 그레이제이션을 다시 공부했는데 학교 이름만 넣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과목들, 업무와 직결되는 그런 과목들을 넣어주시고 특히 과제 중에 뭐 MBA나 그런 이제 사실 포스트 그레이제이션 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레이트한 케이스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제나 업무와 직결되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봐도 그레이트한 케이스를 추가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제 프로필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이한 그런 뭔가 수준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약간 뭔가 포트폴리오가 될 만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본인도 여러분께서도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학교 과정 중에서 가지게 된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하시면서도 분명히 내가 업무하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또 필요한 그런 자격증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자격증들 외에 본인이 꼭 실제 업무에서 쓰시게 되는 자격증들 리스팅하고 파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링크드인 사용하시다 보면 링크드인 내에서 링크드인 러닝이라는 또 그 러닝 코스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유료로 만약 가입하시면 링크드인 러닝이 있는데 거기에 코르세라나 유데미보다 조금 더 정말 높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 공부를 링크드인 러닝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시면 예를 들어 뭐 지금 유진님께서 나는 B2B 세일즈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B2B 세일즈 치시면 굉장히 많은 코스들이 있어요. B2B 마케팅, 뭐 예를 들면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뭐 포토샵 다 있어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50, 60불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특히 이제 유료 회원으로 쓰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그걸 공부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시더라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또 이제 그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저처럼 설티피케이트처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보셔도 아, 이분은 쫙 보면 이분은 이것까지 공부하신 분이구나. 아, 대단하다.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50개 막 60개 되는데 정말 딱 보면 아, 이 사람의 열정도가 보이거든요. 아, 이 사람 정말 도전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또 동시에 업무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마케터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관련된 뭐 구글 애널리틱스, 뭐 구글 애즈 이런 뭐 그다음에 SM러시 아까 SEO 이런 것들 많이 공부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 벤치마킹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뭘 해왔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다 보면 모든 거의 시작은 뭐예요? 분석입니다. 검색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해왔던 것들 잘 보시면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해야겠구나라고 리스트업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질문을 좀 이렇게 답변해드리고 갈게요. 네. 그 아까 징검다리 그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징검다리 직무와 산업군을 모두 바꾸고 싶다면 뭐부터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코칭 드린 분은 사실은 완전 그 직무를 전환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산업군은 사실은 저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마케터였는데 지금 예전에는 마케팅을 하다가 여기 캐나다에 와서는 푸드 마케팅을 하다가 또 이제 당근 마케팅을 하다가 IT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기본적인 그런 마케팅 소양을 갖고 계시다면 스킬을 갖고 계시다면 어느 분야든 사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다를 뿐이지 마케팅에 관련한 뭐 예를 들면 하드 스킬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배너 만드는 사이트는 뭐냐면 canva.com, canva.com이에요. 네, 거기 가시면 무료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 중에 크리에이터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라이터도 계시고, 뭐 크리에이터. 네, 좋습니다. 네.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제약업계에 있다가 IT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정확하게 타겟팅 하셔서 계속 두드리신다면,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하드 스킬은 여기 보시면 뭐 애널리틱스, 뭐 컨텐츠 스트래티지, 소셜 미디어 이렇게 이런 관련된 것들이 이제 직무와 연관된 것들이 하드 스킬이고요. 소프트 스킬은 여러분께서 그 직무와 연관돼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크리에이티비티, 그쵸? 창조성, 뭐 예를 들면 독창성, 그다음에 여러분께서 뭐 어댑터빌리티, 뭐 적응력, 그다음에 타임 매니지먼트, 리더십 약간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킬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정말 나는 내 포지션에 맞는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가시면 구글은 정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죠. 네, 그래서 구글에 가시면 마이케러의 소프트 스킬, 마이케러의 뭐 하드 스킬 치시면 쭉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컬럼이나 아티클을 몇 개 읽어보시고 리스트업 하셔서 그거를 본인에 맞게끔 리스트업 하셔서 그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팁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길과 가장 밀접한 그 탑 하드 스킬을 가장 위에 넣어주세요. 네. 보시면 어떤 분들은 스킬을 막 30개 넣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연관 없는 것들이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탑에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인도스먼트라고 하죠. 추천해주고
인증해 줍니다. 네, 그쵸? 네,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가장 나의 스킬, 지금 현재 있는 포지션과 가장 밀접한 그런 스킬을 가장 위로 올려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화면에서는, 본 화면에서는 3개에서 5개까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위에 3개 있는 것은 본인의 스킬과 관련된 거, 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면 레코멘데이션스라고 해서 추천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7개, 8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추천해 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우리 동민님과도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계속 언급하는데요, 오늘.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추천을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께서 추천받고자 하시는 분과 일천이 되셔야 돼요. 네, 일천이 먼저 되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Ask for recommendation 있죠? 그쵸? 그걸 클릭하시면 추천 해달라라고 이제 편지를 쓸 수가 있어요.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는데 그때 전략적으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을 좀 받고 싶어요 하실 때는 누르시고 예를 들면 도민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와 그때 일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강조해서 작성을 해주세요. 아니면 오히려 그 텀을 좀 들이시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저에 대해서 조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언지를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써주시겠죠. 사실은 그냥 클릭하시면 그냥 레코멘드 해주시겠어요? 라는 한 문장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그 대신에 내가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스트렝스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아니면 같이 일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써달라라고 말씀하실 때 더 강력한 추천 글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괜찮으시다면 저는 가능하면 10명 이상 받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그냥 지인이 아니라 같이 일하셨던 분들 네. 위주로 네.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서는요.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이제 북미에서는 현재서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정규직 경력이 없는 학생이라면 여기 지금 학생분들 많이 계신데 반드시 학생 기간 동안에 했던 단기, 장기 발런티어 경험을 평소에 반드시 쌓아주세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구세군이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발런티어로 많은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뭐 시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갔던 것도 있고 제가 단기적으로 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쌓아두시면 학생분들은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네, 경험이 없다면, 경력이 없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같이 해두시는 거 네, 참고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화면 캡처하셨다가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퀄리티, 프로페셔널 느낌의 프로필과 사진인가, URL은 본인에 맞게 재설정했는지, 그 다음에 헤드라인 및 퀄리피케이션 내용을 최적화했는지, 네,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런 포지션에 맞게끔 네, 링크드인이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든 필수적인 카테고리를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했는지, 네, 그래서 블루팀 포인트 블릿 포인트를 사용해도 괜찮고, 과제, 프로젝트, 사진 등, 동영상 등을 첨부했는지, 네, 그리고 추천글을 5개, 10개 이상 받아두셨는지, 네, 그리고 스킬에 대한 인도스먼트 받았는지, 네, 사실 50개는 좀 오바인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만약에 정말 필요한 회사나 그룹이 있으시다면 가입하시고요. 거기에 팔로잉 하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이나 포지션 관련된 것들 그런 채널에서는 활발히 활동하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링크드인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컨텐츠를 쓸 때 다른 사람을 태그한 골뱅이 앳이라고 하죠. 골뱅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 태그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코멘트를 하고 있는지 레코멘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500명 이상 적어도 내가 원하는 타겟들과 커넥션이 되어 있는지 아무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분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커리어 코치이자 글로벌 마케터이기 때문에 주로 글로벌 마케팅 그다음에 스타트업을 돕는 분들과 많이 커넥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분들 그리고 대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과 많이 교수님들 또는 아니면 대학교에서 예를 들면 해외 취업 학과 아니면 인재를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취업센터, 그죠? 취업센터에 계신 분들과 많이 커넥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하셔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분들과 샤프하게. 사실은 팔로워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2만 명, 3만 명, 그쵸?
근데 저는 그 숫자가 많은 것보다는요, 정말 숫자를 늘리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분들과 원하는 타겟과 잘 커넥션이 되어 있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누르면 며칠 만에 사실은 우리가 뭐 몇 달 만에 엄청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같이 커넥션하고 소통하고 중점적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네, 같이 연결해 두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첫 번째 제 세션의 take away는 이 부분이니까 여러분 캡처해서 네, 잘 팔로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네트워킹을 이제 구축하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방법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는 커먼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크게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의 네트워크 방법이 있죠. 네. 저는 크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온라인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그 연사 14명이 참여하는 그런 컨퍼런스도 제가 연자로 참여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에 책을 출판하고 나서 북콘서트를 스스로 기획해서 했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건 사실은 아무나 사실은 뭐 어디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제가 브랜딩 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했던 그런 북콘서트인데 너무 신나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부스터 네트워킹 나잇이라고 이것도 제가 스스로 기획해서 토론토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그쵸?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같이 했던 그런 부스터 나잇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과 연결이 되고 또 좋은 분들과 또한 이제 그 삶을 되게 열심히 살아내시는 분들과 많이 연결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들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사실 충분히 여러분께서 직접 기획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한번 만약에 뭐 기업을 하시고 이런 분들과 연결되고 싶다. 한번 해보셔도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뭐 매뉴얼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 구글에 있는 그런 스프레드시트 굉장히 많이 잘 활용했어요. 네. 그리고 노션 아시죠? 네, 노션 많이 활용해서 제 인맥을 좀 활용을 하고, 그 관계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전략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취업, 그리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목표가 있잖아요. 그쵸? 그것만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연락을 하는 그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계속 이제 좀 정성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의 내용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스마일하도록. 네,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영업을 하던 마케팅을 하던 우리가 사업을 하던 그쵸. 그래서 정성이 들어가도록 따뜻함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 다영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도 사실 감사의 마음 표현하고 또 그분이 필요하실 때 도움을 드리도록. 이 사람 관계라는 게 사실은 이게 받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좀 윈윈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인맥 관리 뭐 팁이랄 건 없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 열어서 본인의 우선순위 정리하는 거죠. 사실은 뭐 모든 사람이 다 우선순위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순위 정리해서 본인과 관계되는 분들의 그런 리스트를 정리해 봅니다. 네, 정리해 보고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노출은 어렵고요. 그래서 좀 만약에 정말 탑 프라이어티 있는 100분이다, 뭐 200분이다 그런 분들께는 사실 저는 메시지 정기적으로 드려요. 정기적으로 드리고 잘 지내시냐, 아니면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 되게 그 사람의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도록. 네, 그것이 사실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할 때 그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feel, felt, found라고 하죠. 네,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주고 같이 felt 뭐 얘기해주고 느껴주고 그다음 found 그분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 찾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feel, felt, found 3F인데 그걸 한번 기억하시면서 관계를 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뭐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섯 번째인데요. 사실은 일정을 어떻게 맺냐라고 많이 그 이야기를 그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링크드인을 나의 무기로 이게 그 서브 탑 타이틀인데 일촌을 맺으시면서 이제 계속 관계를 늘려 나가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천 몇 개 사실 요거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정답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데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현재 회사분들 맺어도 괜찮습니다. 뭐 친하고 사실 그런 뭐 얘기를 여러 곳에 하지 않을 분들은. 근데 내가 이직 중이라고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현재 해직 그 회사분들과는 활발하게 맺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썸머브 때문에 괜찮겠죠, 그렇죠? 근데 네, 그냥 그 정도로 네 하고 이전 회사분들은 무조건 괜찮겠죠. 네, 괜찮고 내가 또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있는 회사의 인사부 또는 부서에 계신 뭐 실제 실무자들 그분들과 관계를 맺는 건 너무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현재 학생이거나 이제 구직 중인 분들은 현재 학교 교수님들과 친구분들이 어떻게 또 대단하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잘 맺어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전 회사분들 뭐 인턴을 하셨거나 발런티어 하셨거나 그런 관계자분들 또한 희망회사 인사부 부서분들 당연히 1점 매주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고 가시면 회사에 각각 페이지가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사 페이지에 가셔서 피플을 누르시면 또 그 회사 페이지에 피플을 누르시면 어떤 부서에 누가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이렇게 건너 가시면 실무자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사실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타겟 일촌 찾기는요. 첫 번째는 일단 지인을 찾아야겠죠. 그죠? 학교 베이스로, 회사 베이스로, 그리고 친구 베이스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인을 찾아서 관계를 맺으시고요. 두 번째는 동종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 비슷한 포지션과 동종 분야 종사자 또는 인사 담당자분들과 관계를 맺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헤드헌터, 뭐 커리어 센터, 그죠? 커리어 회사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야의 채용 전문가, 뭐 예를 들면 뭐 제약회사, 뭐 F&B, IT 등등 여러 카테고리가 있겠죠. 네, 그런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과 관계를 맺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사실 정말 서로 긴밀히 안다라고 하면 사실 커넥션만 눌러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서로 잘 모른다. 그리고 알아도 좀 긴가민가하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인사말을 작성해서 상대방이 맞게 작성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사실은 메시지를 매번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를 작성해 두셨다가 카피 페이스트를 하시지만 그 메시지 하나하나에는 당연히 정성과 그런 진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정형화해서 예를 들면 뭐 나보다 높은 사람 뭐 아니면 어디 뭐 비슷한 업계에 계신데 나랑 비슷한 포지션에 계신다 그런 분들께 보낸 메시지 아니면 어, 정말 시니어 분이시다. 그쵸? 아니면 인사부시다. 이렇게 본인의 마음에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따라서 나눠서 그런 메시지를 한 두세 개 정도, 한 세네 개 정도 네, 정형화해 두시는 게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 하나하나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네. 네. 사실은 이제 상황에 맞는 메시지 작성 방법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좀 자주 메시지를 보내고, 자주 커뮤니케이션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콜드메일 이제 꿀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제가 링크드인에 박기재라는 분이 계신데 너무 사실 뛰어나신 분이에요. 고졸이신데 자기 브랜딩도 너무 잘하시고 또 자기 사업도 하고 계신데 정말 너무너무 멋진 분입니다. 네, 20대 초반의 남자분이신데 네, 혹시 관계 맺고 싶으시면 맺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콜드메일이라면 이제 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고 메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쵸? 네, 뭐 영어 마케팅 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러분께서 첫 번째 하실 일은 접촉하고 싶은 회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서칭해서 들어가시면 피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식별하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작은 소기업 소기업 회사에는 그 CEO에게 연락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두 분의 CEO와 연결돼서 다음 주에 미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CEO 분들께 연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10명에서 50명 있는 회사에게는 아마 이 정도의 규모면 대표님 바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장에게 연락해 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해 보시고 50명 있는 회사는 꽤 규모가 크겠죠? 그렇죠?
규모가 작지 않겠죠? 그러면 고용 관리자 또는 인재 채용 담당자 또는 아니면 실무자에게 연락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락하기 전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그래도 최근에 뭐 투자 유치했는지, 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했는지, 네, 아니면 그에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여하거나 좋아하는 연구를 발표하고, 아무튼 발표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서 개인적이고 진정성 있게 본문 내용 작성해서 메시지 주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 보면 그 각각의 계정에 가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를 찾으셔서 그분들이 또 사실은 링크드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리멤버, 원티드, 뭐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교차 검색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링크드인에서만 사실 대화하는 것보다 또 인스타에서 찾아서 그 따로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굉장히 다른 맛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교차 검색해 보시고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실 때는 최적의 타이밍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시차가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전 새벽이거든요, 여기.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한번 고려하셔서 그런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키는 뭐냐면 콜드 이메일은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이 사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메일 작성 시에 이제 그 포맷이나 아니면 톤앤 매너들을 잘 적절히 하셔서 네, 보내시는 것을 네,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늘 사실 안부 전환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저도 사실 뭐 영어로 네이티브처럼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 캐나다에 3년 전에 올 때도 영어가 굉장히 사실 약했어요. 네. 진짜 정말 IELTS 시험 아시죠? 토플 시험. 거기서 반타작 받고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일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메일 쓰고 뭐 그런 거 다 문제 없을 정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꾸준히 내가 원하는 분들과는 안부를 전하는 센스, 네, 그런 센스도 한 번씩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의 날도 이렇게 사실은 교수님들, 뭐 선배님들 인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영어로도 하고 한국어로도 하고 그리고 여기 뭐 은주님, 뭐 어디 회사에 계신 법인장님, 뭐 그다음에 코스스테이츠 이렇게 간단하게 캡처하셔도 괜찮고 정말 제 스타일 쓴 거예요. 그래서 코스스테이츠의 성장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하는데 누가 답장 안 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간단하게 전 줌 미팅 해보고 싶고 네,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코드 스테이트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고 또 앞으로 같이 이제 성장해 나가고 콜라보하는 방법, 네, 방법의 그런 시초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카페24에도 제가 사실은 회신 그 메시지를 드린 적 있어요. 카페24가 캐나다에 론치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컨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계 무역 카페에도 제가 이렇게 직접 메시지를 써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많이 써봤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링크드인 내에서 메시지 그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보시면 2명이 아니라 3명, 4명이 같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동미님을 다른 어디 스타트업에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그 스타트업 대표님과 저와 동미님 3명이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다영님이 거기 사장님이세요. 스타트업에. 아, 다영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스타트업의 성장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우리 동미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그렇게 해서 잘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3명이 메시징 하는 거,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그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추천하고 직접적인 추천이기 때문에 더욱더 더욱더 신뢰가 가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활용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사실은, 인턴, 이제 잡기에 잡아보려고 인턴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보냈던 메일이에요. 네. 사실은 뭐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지만 않지만 항상 포맷을 잘 갖춰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턴 그 첫 번째 미팅을 하고 나서 그때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 인사 및 어떤 경로를 통해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됐는지 먼저 밝히고, 네. 두 번째는 본인 소개를 하는 거죠. 네,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 하고요. 그리고 만나고 싶은 이유, 내가 왜 만나야 되는지, 네.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제가 했던 포트폴리오나 그런 뭐 그런 소개 자료 같은 거 다 넣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사실 이메일을 보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 잠깐 소개를 드리고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메일을 처음에 보냈더니 당연히 인터뷰 기회가 왔어요. 와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었죠. 인터뷰 하고 나서 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인터뷰 하고 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메일을 다시 보냈어요. 네. 왜냐하면 두 번째 미팅, 그러니까 첫 번째 미팅 후에 감사하다는 메일을 보내야지 두 번째 미팅 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를. 네. 그래서 두 번째 감사 인사를 보내고요. 제가 사실 여기 캐나다에서도 아직도 지금 외국인이에요. 영주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비자, 뭐 시간 등등 네, 언급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2차에서 만약에 합격을 해서 일에 대해 논의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까 1차 미팅에서 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미팅 내용 언급하면서 굉장히 좋았고 그 미팅 미닛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해서 그 당신과 함께 미팅했을 때 이런 팁이 너무 좋았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내용들 정리해 준 거예요. 정리해 주고 만약에 내가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기대감이나 언제 첫 근무를 하러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그 내용 썼는데 굉장히 이제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는 되게 구체적이고 너무 좋았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은 답장을 온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어필하고 싶다. 그럴 때는 정말 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첫 번째 미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그 다음 미팅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사실 저도 제가 하면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빨리 갔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20분 남았는데, 네, 조금 더 하다가 제가 질의응답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컨텐츠 활용하기인데요. 네, 요거는 사실은 지금 링크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기업에 지금 계시는 CEO 분들이신데, 이제 클라썸이라는 그런 기업에 계신 이제 그 CEO 분께서 뭐 매니저 팀원과의 이제 온보딩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 태용 김이란 분은 이제 이오플래닛의 이제 CEO시죠.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그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사실 크리에이티브 되게 이제 크리에이터이신 거죠. 그렇죠. 크리에이터시면서도 그런 이제 CEO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쉐어해주고 계시고요. 이 클라라민이란 분은 프로페셔널 이제 코치세요. 그래서 리더십에 관련된 코칭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주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실 컨텐츠는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본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 그다음에 본인 회사에 대해서 알리는 컨텐츠로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많이 이제 해주신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떤 구직자분들은 나는 이런 포지션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본인을 셀링하기도 해요. 네. 아시겠지만 본인을 셀링하면서 혹시 이런 뭐 포지션에 제가 이제 어플라이 하고 싶은데 그런 포지션을 지금 구하고 계신 인사부나 회사가 없을까요? 이러면서 막 되게 자세하게 쓰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잡을 찾으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나를 익스포즈하고 나를 브랜딩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그런 글을 써보시면 사실은 정말 정말 특별한 기회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한번 정말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는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그런 컨텐츠를 구성하셔서 올리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박기재라는 분이 이제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해서 이제 취업하고 사업을 확장한 사례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이제 지금 22살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23살. 그래서 본인의 태도는 어떻고 능력은 이런 걸 갖고 있고 포지션은 이런 걸 원한다. 그래서 네, 뭐 본인이 이제 있어서 이제 생각하는 단점 그런 거 얘기하셨죠. 경쟁력은 이거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쓰신 글에 보면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이제 그 대표님께서 나는 기재군을 뭐 채용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한번 가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을 어필하고 셀프 브랜딩해서 취업한 경우도 있다.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분이 또 이제 사업을 또 시작하셨는데
어떤 걸 또 이제 시작하셨냐면 그런 취업 이직을 준비 중인 개발자님들께 그쵸 개발자를 그 샤픈하게 타겟팅 하셔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이력서가 적합한 채용 공고에 매일 자동 지원되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이제 올리신 거죠. 네, 그래서 이분과 한번 이제 그 관계를 맺으셔서 이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공부가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지금 강의를 하지만 개인 코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커리어를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 현재 경력 단절인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해서 다음 단계로 이제 going forward 할지, 또한 이제 지금 현재 경력 전환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돕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저는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영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분들도 많이 돕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하드 트레이닝으로 이제 코칭 해드렸던 분이 에듀테크 회사에 인턴이 되셨고, 네, 그런 지금 케이스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도 많이 지금 네,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의 제가 키 택 어웨이 사실은 이제 그 취업하시는 분들을 좀 대상으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영문 커버레터와 이력서가 레디가 되셔야 되고요. 만약 글로벌 취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글로벌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포지션의 탑 10 회사의 분들과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링크드인 통해서 찾아서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가고 싶다. 그런 회사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으시다면 그런 회사의 잡디, JD 아시죠? 그죠? 그 회사에 가시면 그 포지션에 맞는 JD가 있습니다. 잡디. 예, 그래서 JD와 퀄리피케이션스를 반드시 분석하셔서 그 항목에 있는 것들이 내 링크드인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해서 그 JD와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런 작업들을 사실 저는 많이 코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벤치마킹이 있죠. 네, 벤치마킹, 분석. 네. 그리고 이제 무료로 제공한 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보시면 글로벌 사이트에 가보시면 그 정기적으로 같이 정말 인터랙션 하면서 비디오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그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뭐 영어 사실 돈만 준다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드인에서 링크드인 러닝을 통해서 영어 공부하시고 또한 그런 인터뷰 연습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항에 맞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내용들을 본인에 맞게 정리해서 매번 반복되는 일에 시간을 더 쓰지 않도록 하지만 정성은 보이도록 몇 개 메시지를 작성해 둡니다. 네, 메시지, 그죠?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인터뷰 전후에 보내는 메일,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잘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B2B적으로 내가 비즈니스 메일을 보내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들이면 당연히 포매팅된 그런 메일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제안서 같이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3개의 그 단락이 들어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예를 들면 그 내가 어떤 목적으로 당신에게 지금 이메일을 보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콜라보를 하고 싶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겠죠. 세 번째는 콜 투 액션이라고 그래서 뭔데? 그래서 미팅을 같이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죠. 콜 투 액션을 끝에 마무리해 줘야겠죠. 컨클루전을. 그런 다음에 당연히 다음 미팅으로 그 연결될 수 있도록 약간 강력한 메시지를 쓰셔야겠죠. 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한번 포매팅해서 한번 정리해 본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거는 네트워킹인데요.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부사 그 담당자 사이에서는 원티드의 뭐 하이파이브, 그쵸?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무슨 살롱, 그다음에 뭐 북클럽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컨퍼런스나 네트워킹을 찾아서 좀 그 네트워킹 이벤트나 모임을 찾아서 참여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경험을 얻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에 꼭꼭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업 한번 해보셔서 그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찾아서 그쵸? 같이 관계를 맺고 계속 리스트업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디자이너분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포트폴리오라고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많이 들여 정성껏 했던 나의 일들
프로젝트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정말 시각화해서 뭔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그것을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두고 매번 뭐 지원할 때마다 아니면 매번 제안서 보낼 때마다 꼭 함께 보내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내가 IT에서 뭐 개발자 아니면 내가 뭐 B2B 뭐 매니저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 자료들을 항상 보관해 둔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5가지는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드디어 지금 10분 남겨놓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는데요. 네, 제가 미리 받은 지금 질문들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채팅창에서 네, 지금 이렇게 네, 네. 자, 이제는 스피커를 다 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켜보시고 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그 한 분께서 올해 한국 학부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신 이제 20살 남자입니다. 영국 쪽으로 유학을 가야 할지, 한국 학부에서 영어와 제2국어 학점 무기로 해외에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 학부는 이제 스카이가 아닌 경제학과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그 메시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부분에 원하시고 또 강점이 있으신지 한번 들여다보고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건희님이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네. 너무 일단 질의응답을, 강의를 잘 들어서 일단 아이고,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궁금했던 내용들이 게 조금 많이 해결됐는데, 저 같은 네. 경우는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네.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이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한번 해외 취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그때는 네네. 이제 터키에 있는 한국 문화원, 그러니까 대사관의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링크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제 줌을 통해서, 그러니까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해서 줌을 통해서 제가 갔다 오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상 오, 제가 근데 너무 금방 왔어요. 한 몇 개월 만에 와버려가지고. 그게 제 정말요? 경력이 네. 되진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다시 한국에서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저는 네. 근데 이제 호주나 캐나다 쪽으로 다시 해외 취업을 희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요? 와.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제가 링크드인을 통해서 외국에 음,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하면, 아, 연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음, 회사에는 이제 제가 막 레주메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연락을 돌려서 외국계 기업에 이제 채용이 된 적도 있는데 급여가 낮아서 포기한 적도 있고, 그 음, 면접도 많이 갔는데 제가 만약 호주에 있는 기업에다가 인사 담당자한테 레주메 보내면 연락이 없어요. 뭐 음, 캐나다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 있는 기업에 링크드인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 줌이나 이런 걸로 이제 어떤 면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예, 사실은 이제 사실 나라마다 전략이 좀 다른데요. 네네, 싱가포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도 있고, 그쵸? 네네, 비자를 필요로 하지 않은 나라도 있고요.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실은 이 나라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네, 예,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비자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음, 비자가 어떻게든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 학생 비자가 됐던,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됐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스폰서 해주는 그런 비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스폰서 비자는 사실은 그 막 사실은 어떤 기업이 이제 LMIA라고 하는데 그 스폰서를 해주냐라는 거는 네. 금방 알 수는 없어요. 알 아,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링크드인 통해서 사실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기업들을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실 지금 외국인이지만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네, 외국 회사에 스폰서를 받아서 저도 이제 서포팅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사실 입장이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좀 한번 도움을 드려볼게요.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모임도 저희가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캐나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에게 메시지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링크드인을 또 이제 쉐어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저랑 저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저랑 이제 일촌 다 맺으시고요. 네, 또,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지금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영어 면접 관련해서 준비 중인데, 어떤 리소스를 활용해서 준비하면 괜찮을까요?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구글에 가시면, 잉글리시 인터뷰 치시면, 키워드로 치시면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링크드인 러닝에 가셔도 잉글리시 인터뷰, 그 영어 인터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단은 링크드인 러닝에 가셔서 일단은 잉글리시 인터뷰 관련해서 그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시고 또 그 답변도 준비를 같이 해주거든요. 답변도 사실 example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2022년 또는 2023년 버전, 네, 최신 걸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캐나다 IT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링크드인 레코멘데이션 레퍼런스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북미는 90% 이상의 이제 인플로이먼트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다 링크드인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 프로 사실 대체될 수 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실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많이 확인하시고요. 대부분 확인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HR이나 이제 채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링크드인 확인하시기 때문에 있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인턴 4명을 키웠었는 같이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들을 레코멘데이션 해줬는데 또 다른 회사에 가시면 분명히 따로 레퍼럴 하라고 이제 그런 레코멘데이션이 옵니다. 예를 들면 뭐 동미님이 이제 여기 캐나다에 있는 어느 회사에 이제 지원했는데 거기서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 매니저였어요. 그럼 저한테 다시 이제 와서 그분을 이제 정말 네가 뭐 프루프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네, 그러면 그걸 이제 다시 따로 추천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정말 지금 현재 있는 회사나 그 전에 있는 회사나 굉장히 내가 잘 관계를 해두는 게 좋겠다.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영님께서 저는 대학생이라 아직 직장 경험은 없는데 대학생 때 했던 대외 활동 너무 좋죠. 네, 학회 경력들은 이제 경력상에 넣어도 괜찮나요? 이게 경력상에 넣어도 괜찮죠. 예, 괜찮고요. 특히 이제 발런티어 쪽에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대외 활동도 란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담님은 사실은 질문이 굉장히 기신데, 네, 제가 지금 링크드인 메시지 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영님이 답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다영님께서 혹시 보내주신 예시처럼 링크드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해당 채용 관련된 사람들의 연락을 보내면 부정행위로 보지는 않는지,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당연히 링크드인 열려있기 때문에, 네,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위주로 가능한 걸까요? 네, 네, 그래서 책 받는 건 저한테 링크드인으로 메시지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담님께서 죄송해요. 지금 알람이 위에서 울리고 있는데 아들, 네, 일어나라고, 네. 네, 그리고 소담님께서 해외 취업의 경우 레퍼런스 레터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네트워킹 민망해 있어서 전 직장 상사 분들께 추천서 부탁드리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유무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요청드려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인턴 네 분이 계속 저한테 주셨어요. 왜냐면 회사 한두 개만 지원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희님께서 저는 졸업 예정인 대학생이고 현재 해외 취업 목표를 하고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해외 취업 준비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해외 같은 경우는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갓 졸업 예정인 학생이 링크드인 통해서 어떻게 해외 취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 LMI를 원하는 스폰서링 원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신입을 원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다양한 레벨을 또 뽑기 때문에 다임님께서도 저에게 사실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경력 단절의 경우 링크드인을 활용한 재취업 가능하겠죠? 네. 사실 근데 이거를 잘 구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정말 내가 그 전에 했던 그 경력들을 어떻게 잘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네,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층 신청하려는데 팔로우만 해정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제 개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링크드인 연락처에 개인 도메인 주소를 넣는 것보다 지메일을 넣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이버보다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공식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따로 받았던 메일이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이 제가 해볼게요. 네, 1번은 사실 아까 링크드인에 관심 있는 사람 다 팔로우 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원하시면 팔로우 하시는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샬픈하게 타겟팅해서 팔로우하고 또, 팔로우 하시는 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2번은 40대 초반 영어는 한국에서만 배웠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한국에서 배워서 3, 4년 전에 넘어와서 이제 다시 제가 영어를 한 케이스인데요. 해외 취업 가능하죠. 네, 본인이 어떻게 또 타겟팅하고 또 계속 어프로치 하냐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네. 질문 3번은요. 외국인 분들의 포스트를 이제 리포스팅할 때 허락을 받고 올려야 할까요? 그리고 그룹을 달라서 데이터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분이 공개적으로 포스팅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팅 아래 보시면 위 포스팅이 가능하다고 이제 뜨잖아요. 그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그분의 이제 사실은 글이 멀리 퍼지길 원해서 올리신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4번. 해외 취업 시 비자 스폰서십 받는 사람들의 경력이나 조건이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폰서십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엔트리 레벨을 뽑을 수도 있고 미들 레벨, 시니어 레벨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니어 레벨을 들어가기도 하시고요. 당연히 그 엔트리 레벨 뽑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저한테 메시지 주시는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혹시 특히나 뭐 캐나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5번. 링크드인으로 나의 소프트 스킬 역량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건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답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 6번. 사람이 원티딘처럼 해외 취업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월드잡 아시죠? 네, 월드잡은 만약에 해외 취업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가고 가야 될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월드잡에 가시면 그런 국가별 기업 좀 채용 정보도 나와 있고요. 네, 특히 엔트리 레벨에 맞춰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월드잡에 가시면 국가별 그런 취업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월드잡에 가시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나 아니면 그런 뭐 커버레터, 뭐 이력서 쓰는 방법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하셔서 꼭 좀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사실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정했던 시간이 넘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또 이제 그 성공 책쓰기 아카데미와 함께 다음에 또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